왜 이렇게 깜짝 놀라? 동주시대 춘추 말기에 5월 대전에서 등장했던 마타하리 서시죠, 서시. 네, 한나라 원제 때 그 왕수군. 네. 실존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초선인 당나라 말기에 바로 양옥환, 네. 일명 양귀비. 랭킹에 못 들어간 사람들도 저는 안타까운 사람 많아요. 그 외에도 뭐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사마상해의 부인 같은 경우도 참 그렇고, 그 탕문군. 그렇죠. 네. 탕문군. 네. 그리고 하여튼 뭐 우리 아까 우희도 정말 아깝기만 아깝지만 막 워낙 출신이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뭐 끝이 없었는데, 그리고 또 특히 그 가상이지만 삼국지 연의 속에서 그 네. 초선이 나왔는데 네. 왜 소교는 빠졌을까? 소교 때문에 이 소교? 네네. 주유의 네네. 부인, 그 주유의, 제가 이제 삼국지 연의 속에 네. 등장인물 중에 네. 제가 주유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주유의 부인이 소교였는데 뭐 조금 야사를 더하자면은 소설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적벽대전이라는 원인이 소교죠. 네. 이제 조조가 이 강동의 이교를 그 언니도 예뻤거든요. 언니는 그 송권의 부인이었고 이 이교를 내가 얻으리라 이래가지고 전쟁을 걸었다라는 말이 많으니까. 그래도 지금 말씀대로 또 들어보시면 그 강동, 그러니까 네. 지금 치면 양자강 지역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에 본래 예전부터 그러게 말이에요. 민원들이 지금도 많다고 지금도 소주 항주가 미녀가 많다 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게 기후와 관련이 있을까요? 기후?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따뜻한 남쪽에 본래 미인이 많다? 그런 거예요? 부산에 본래 미인이 많습니까? 전 서울 정- 사람. 뭐, 일단 그 왜 그 지역에 미녀가 많은가 특징을 잡으려면 뭐 한도 끝도 없겠다 그죠. 일단은 그 과연 기후 때문일까? 기후가 더 남쪽도 있는데 그죠. 더 남쪽도 있는데 왜 거기가 다를까?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본래 예전부터 우리 한반도 전체를 보면 저 평안북도 강계 아주 추운 지방에서 본래 민이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남북이라 네, 옛날에 네, 그랬죠. 네.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중국은 또 의외로 따뜻한 그러게요. 남쪽이네요. 소주 항주가 어떤 물이 좋은가요? 거기 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지역에. 물이 많고 그 수향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또 그쪽에는 일찍이 발달한 게 뭐자 철기. 옛날부터 좋은 재련된 철을 구하려면 항상 소주항주일 들어갔거든요. 오나라 월나라 지역. 그런 걸 보면은 뭐 특징을 잡으면 끝이 없겠네. 철분하고 이거 미녀와 관계 있네. 우리 잘하면 이거 우리 저 철분제나 우리 뭐 어떻게 어디 먹어야 돼요? 해가지고 우리 아니 그 가지고 광고 우리 한번 아니 근데 이제 또 따져보자면 이 철 문화가 발전했다는 네. 것은 이제 철을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 수 있고 또 식자재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좋은 걸 요리라든지 잘 조리를 먹고.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그만큼 또 물산이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경제가 많이 아무래도 풍요로워져야지. 사실은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민 소득이 높아지는 것하고 여성의 미모가 비례한다. 그런 거? 네,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인구가 사실은 많지는 네. 않았는데 어떤 소위 말해서 폭군이나 음. 어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미녀는 씨가 마르거든요. 대체적으로. 다 가져가니까. 예, 그렇죠. 그게 우리 간단하게 뭐 아방궁 규모를 봐서라도 그 안에 과연 미녀가 몇 명이 들어갔을까? 그 당시 인구로 치면 이제 거의 뭐 미녀는 없다고 봐야 되죠. 중국 사람 하는 농담, 이게 제가 하는 농담이 중국 사람이 하는 농담인데 북경에 미남 없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 서태후가 예, 예. 서태후가 말년에 밖에 나서 잘생긴 무슨 마 잡아와 이러면 잡아갖고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쪽에 던져버립니다. 연못에다가. 예, 연못이 아니고 연못이 좀 크죠. 그 서호라고 하는 그 이하원 안에 있는 거. 그러고 나서는 그때 얼마나 많은 미남들을 잡아서 죽였는지 그 중국 사람들 말로 네. 농담으로 우리 우리 북경 여기는 그 미남이 없습니다. 연병 같습니다. 그다 서태후 때문에 그 미남이 다 씨가 말랐어요. 이러거든요. 훌로문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그때 처가 700명, 첩이 300명 이렇게 나오니까 처가 환경에 700명이요? 예, 첩이 첩이 300명이요? 그냥 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네.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이제 그때 원칙들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화를 위해서 각각 종족의 여인들하고 이제 혼인 동맹을 맺는다 이거죠. 본래 가장 어떤 지역의 부족이 나름 안정과 평화를 누리려면 서로 이제
혈연으로 묶여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혼인. 이 종족하고 저 종족하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면 결혼하자. 그게 제일 빠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전에 오히려 지금 말씀대로 또 특히나 이제 하나의 어떤 내가 가진 권력의 위력을 보여주려면 사실은 거느리고 있는 여인의 숫자. 요즘도 근데 사실 비슷하잖아요. 할리우드 연예인 같은 경우도 항상 나이가 60, 70인데 자기 사귀는 애인은 뭐 20대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옛날 역사의 왕조에서 한 왕이 가장 오래 가면은 몇십 년 갈 것 같습니까? 짧게는 1년, 2년 만에 바뀌는 왕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후궁들을 다 교체하면 도대체 이게 우리 당나라 때 후궁만 보세요. 양옥환이 양귀비로 알려진 이유는 뭡니까? 네. 당나라 때 일단 기본 이게 뭔가 하면 부인이 있죠. 부인. 이게, 부인이 있어요. 부인 다음에 일단 부인 다음에 우리 봐서 후궁을 둬야 돼요. 네. 후궁은 무조건 4명이에요. 아까 중국 사람 사자 조안됐죠. 동남서북으로. 그럼 뭔가 하면 그 이름이 매비, 현비, 숙비, 귀비란 말이에요. 비. 근데 그 귀비 자리에 양옥환을 앉혀놓으니까 양귀비가 된 거죠. 양귀비는 이름이 아니고. 그리고 다시 그 밑에 각 비 밑에 또 30명의 뭘 두고 그 밑에 뭘 두고 하고 계산해보면 나중에 3,600명이 나와요. 1년은 365일. 큰 개가 이제 쭉 네. 내려가니까. 그러면 3,600명의 여자가 한 사람을 위해서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런 미녀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가 마르지. 내명부라고 하죠. 네. 왕비가 관할하는 내명부에. 그러니까 뭐 하나의 어떤 조선 왕만 해도 네. 상당한 많은 수의 여성을 거느리고 있었고 또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하렘이라 해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많은 여성들이 또 그렇게 항상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일단 이름을 다 기억하기나 할까 몰라. 그 사람 자체를 기억 못할 수도 있지 않아요? 못하죠. 네, 못하죠. 그러면 뭐 불가능하죠. 그 왜 중국 영화에 그 홍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홍등. 그 홍등도 보면 그 부자 영감이 네. 많은 이제 젊은 여성을 첩을 두고 있으니까 그 여성 방에 오늘 들어가면 뭐 그렇죠. 그걸 건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도 동서남북 4명이었네. 영화 끝날 때 5명이 되지만 네. 그 홍등 자체도 그죠. 말 그대로 그 당시 귀족 네. 그냥 그게 일반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역사적으로 그런 뭐랄까 지배 피지배 당하지 않았던 지역의 미녀들의 시가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아, 우리 그 얘기하다가 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원래대로. 아, 되게 멀리 돌아온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소주, 항주는 네. 평화로운 지역이다 보니 이쪽에 미녀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야, 평화롭지는 않았는데 그러고 보면 약간 그 어떤 그걸 박해를 덜 받았다. 그런 것도 비교죠? 있고. 네. 뭐 아니면 뭐 말씀대로 부자들이라든지 네. 힘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다가 좀 피서라든지 별장 개념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본부인보다는 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네.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유전자적인 측면에서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좋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얼굴과 좋은 신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물과 철분으로 갑시다. 그래야 PPL 들어온다니까. 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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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대민으로 돌아갑시다. 사대민으로 네. 돌아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일단 집어보고 또 네. 다른 민녀들 네. 이야기야. 제일 먼저 뭐 역사적으로 볼 때 서시를 먼저 짚어야 되죠. 네. 그죠? 서시가 그야말로 뭐 진짜 동양의 마타리. 사실을 한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키워진 스파이죠. 키워진 스파이. 월방구천이 오나라에서 그 수모를 당하고 20여 년간 그 똥까지 먹어가면서 그 마국간 치우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보복을 꾀합니다. 보복을 꾀하면서 그때 이제 부차에게 보내기 위한 선물로 키워지는 스파이죠. 그죠? 서시. 예. 그래서 서시는 사실은 남자를 홀릴 수 있는 기교랑 기교는 다 배우고 모든 기회를 다 배웠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음악이면 음악 못하는 게 노래들 못하는 게 없고 그야말로 재주가 다 뛰어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더 이상 미녀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또 워낙 미녀다 하는 거 있고 모든 거를 다 그렇죠. 갖춘. 원래 그 기록에 보면 저 나중에 그 부차에게 보낼 때 서씨가 아니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두 사람은 두 미녀를 보냈는데 그 미녀 중에 한 명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남아있는 서씨가 이제 혼자서 1인 2역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망할 때까지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이 만약 이 4대 미녀 중에서 가장 미녀가 딱 한 명을 꽂아 누구를 할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서씨. 서시. 예, 중국 속담에도 진운의 안경은 칭난 연리 추시스. 사랑하는 연인의 눈 속에는 서시밖에 안 비친다. 어이구 우리 자기 왔어 이러면 무조건 서시로 보인다는 거죠. 눈에 비치는 거는. 예. 그만큼 예. 그 보통 명사가 되어 있다 이거. 예, 그렇죠. 네. 서시는 일단은 뭐 중국에서 미녀의 대명사. 네, 대명사. 뭐 이제
예전에 보면 주로 이제 범녀가 예. 그러니까 구천을 도와가지고 예. 그 오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범녀가 예. 결국은 서씨를 데리고 같이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요. 옛날 역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렇죠. 책마다 기록이 달라요. 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책에서 한 조금 저 책에서 조금인데 다 종합해 보면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부자 관계다, 조선 관계다, 삼촌 조카다라는 데도 있고 뭐 책마다 다르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이제 추리를 좀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서시의 말년에 관해서 적혀 있는 데가 별로 없고 몇 군데 적혀 있는데 말이 너무 틀린 거예요. 죽었다. 죽였다. 뭐 말 그대로 아까 그 범녀가 데리고 갔다. 뭐 이러는데 범녀는 그 월왕부천 밑에서 계속 그거 뭐랄까 보좌했던 우리 최고의 명신이었죠. 그때 이제 범녀가 그 서씨를 데리고 떠났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설 중에서 그 설을 제일 좋아해요. 미녀의 말로가 그렇죠. 항상 그 뭐랄까 비극으로 끝나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범녀가 데리고 가는 걸로 막 믿자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염원과 기대가 거기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네. 미녀의 이런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이 미녀로 조금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거기에 대한 기록은 좀 드문 편인데요. 그냥 그 미녀를 그 당시에 형용을 할 때 우리 성어를 갖고 형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유미, 버드나무 같은 눈썹, 아. 복료, 벌 같은 허리, 어. 뭐라든지. 애매하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성어로 이제 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이 뭐 주는 말 그밖에 없죠. 단 서신은 하나 구체적인 기록이 하나 남아 있어요. 어. 인상을 찌푸렸다. 아, 근데 우리가 이제 후세 사람들이 연구를 했을 때 이제 위장병이 있지 않았을까? 약간 위궤양이 있지 않았을까? 항상 속이 안 좋았고 이렇게 찡그리면은 그 찡그리는 모습이 그렇게 예뻐가지고 옆에서 부차가 막 안달을 했다라고 하니까. 아, 그래서 그 시대의 여성들이 다들 이렇게 째뿌리고 다녔다. 예, 그렇죠. 아 이거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그게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아. 빈축을 사다. 예, 그렇죠. 빈축을 아. 사다. 빈축을 사다. 그게 뭐, 와, 우리 하여튼 정박이 역시 통하시네요, 좀. 서씨가 항상 찡그리면 그 모습에 부차가 그냥 거의 기절할 정도로 좋아했다고 하니까 이제 찡그리면 나도 예쁜가 보다. 사람들마다 찡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들이. 네, 그러다 그 찡그린 그 모습을 보고 앉았고, 어우, 그냥 돌이 막 날라왔을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빈축을 사나요. 찡그리는 게 예쁜 게 아니라 서시가 예쁜 건데. 그쵸. 예쁜 사람들은 뭘 해도 예쁜 건데, 그걸 따라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미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미인은 뭐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는데 그 사실 그 규정을 넘어서는 게 미인이다. 그냥 이거는 나를 덮친단 말이죠. 그 미인의 얼굴이라는 것은 딱 바라볼 때 이게 이래서 예쁘고 저래서 예쁘고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예뻐. 그냥 나를 덮쳐온다. 이럴 때 사람들이 저항할 수 없는 게 미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네요. 거죠. 구체적인 그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단 뭐랄까 양귀비 이전에는 거의 미녀가 약간 조금 우리말로 하면 소박했다 그러나 자그마했다. 조비엔의 이야기를 봐도 그 강물에 빠지는 걸 잡았는데 발목을 잡았는데 손바닥에서 계속 춤을 췄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믿을 수 없는. 근데 사실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당시 농경사에서 결국 아이를 잘 낳고 이게 참 큰 일인데 문제는 그 아이를 잘 낳을 만큼 튼튼하고 이렇지 않은 여자를 내가 데리고 있다. 그 자체가 나의 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늘고 일 도저히 못할 것 같고 그렇게 그런 사람을 내가 데리고 있다는 자체가 그만큼 내가 지금 그렇게. 경제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오히려 더 몸집이 작고 그리고 실제로 뭐 발도 작은 사람들 그 좋아하는 그러고 이유가 보니까 2세들이 별로 없다 그죠? 네, 미녀들이 네. 그죠? 그리고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조비에는 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발이 작다는 걸 갖다 그렇게 형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발이 손바닥에 올라갈 정도였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소위 말하는 전족이라고 하는 거. 네네. 샤오죠. 그 중국에서는 희한하게 그 전족을 미녀의 옛날에. 네. 근데 그 전족이 사실은 절대로 저는 이해를 뭐 할 수 없는 게 전족을 풀었을 때 그 발이란 거는 허리 우리 그 이렇게. 공포영화 같은 기형된 발이거든요. 그렇죠. 주원장 아시죠? 명나라. 네, 명나라 주 위원장이 그 부인이 그 마황우가 있습니다. 마황우가 뭔가 뭐 중국 역사상 아마 황후 중에서는 최고 칭송을 받는 여자 중에 한 명이에요. 마황우가 유명한 경우가 발이 남자보다 컸어요.
우리 말로 하면 요즘 한 200, 한 7, 80, 70대는 70은 좀 그렇게 되죠. 한 60은 넘었을 때. 그 당시로 치면 여자 발로서 엄청 말던. 크구나. 그래서 우리 큰 발, 따죠. 그랬는데 마황우가 처음에 우리 결혼을 했을 때 주원장이 제일 첫 마디가 무슨 발이 이렇게 크노? 그게 첫 마디였어요. 무슨 발이 이렇게 크냐? 그러니까 그때 마황우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도 니 그 얼굴 그냥 봐주거든 참아라. 주원장이 못생기기로 유명했거든. 그야말로 주원장은 그 뭐랄까 그 초상화도 보면 뭐 약간 괴물 비슷하게 주원장은 나도 니 얼굴 보고 참거든. 그러니까 참아라. 그런데 어쨌든 그 발 이야기가 그렇게 끊임없이 나오는 거 보면 항상 작은 발은 아마 옛날에 미녀의 표준이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있죠. 뭐 그 중에 하나겠죠. 여러 개 중에서. 그 다음이 등장하는 게 왕소군이네요. 왕소군은 이제 뽀샵의 희생자라고 하죠. 네. 이 원제가 아까 말했듯이 후궁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리고 오늘 밤은 어디로 뭐 이러고 있다가 저 오빠 예쁘게 잘 그려줘 이라고 여기 딱 들으면 오케이 이러면 이렇게 그리는 거 뽀샵질을 한 거예요.